자, 이번 시간은 우리 미분계수의 정의에 대해서 개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알다시피 이 미분계수가요, 처음 시작되는 단원인데 우선 용어가 아주 많다고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미분이 사실은 발견된 게 영국하고 독일에서 거의 동시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썼던 정확하게 말하면 뉴턴인데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썼던 그 용어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두 사람이 각각 물리학자하고 수학자이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약간 접근 방법이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거의 동시에 발견됐기 때문에 용어 통일이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물리학적인 용어와 그 다음에 수학적인 용어가 동시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두 개 모두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물리학적 용어로 설명하는 게 편리하고 어떨 때는 수학적 용어로 설명하는 게 편리해요.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것들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하는 게 정확하고요. 그래서 용어가 좀 많다 뿐 내용은 똑같이 한 가지 미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용어가 좀 많이 나올 텐데 뭐라고 할까요? 좀 거부감 없이 똑같은 말을 다른 용어로 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영어로는 스톤, 뭐 우리나라 말로는 돌, 뭐 이런 것처럼 말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저것 말이 길어지는 거 보니까 좀 중요한 모양이죠. 그렇죠? 해보시죠. 첫 번째. 먼저 평균 변화율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항상 식으로 표현해보고 그래프로 표현해보고 두 개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 먼저 하겠습니다. 가로 1번 할까요? 좋아요. 가로 1번. 그래프로 좀 보면 그래프를 살짝 한번 뭐 도시해 보면 이래요. 여기서부터 fx란 그래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y는 f의 x입니다. 이렇게 놓으면 어떤 지점에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x값의 변화량하고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특정 구간을 잡아서 도대체 x값이 변화함에 따라서 y값이 얼마나 평균적으로 변화했나, 그걸 이제 따질 때 평균 변화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필을 좀 세팅을 잠깐 할게요. 자,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을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데, 우선 평균 그랬으니까 평균의 의미가 뭐죠? 높은 애는 조금 낮추고 낮은 애는 조금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때 변화율이 뭐 여기 가운데 얘는 높으니까 좀 낮췄다고 생각하고 얘는 낮으니까 조금 높였다고 생각하셔서 됐어요? 각각의 평균을 만들어서 평균 변화율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래프적인 의미는 어떤 한 점, 얘가 A의 F의 A라고 하고 얘가 B의 F의 B라고 한다면 요 놈이 이 두 점 사이에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프상의 의미는 두 점의 기울기가 돼요. 그리고 걔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해야 돼요. B-A 분의 F의 B의 마이너스 F의 뭐가 됩니다? A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하면 이게 평균 변화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별거 없어요. 근데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기도 하고, 근데 용어가 조금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사이의 거리 있잖아요. 길이 있잖아요. 이 길이를 x의 변화량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델타 x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요, 확인해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있잖아요. 얘는 뭐의 변화량이지? y의 변화량, 그러니까 델타 y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델타 x분의 델타 y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굳이 표현하자면 얘는 수학적인 표현이고요. 델타 들어가면 물리학적인 용어거든요. 델타 t 그러면 시간의 변화량, 델타 뭐 할까요? L 그러면 길이의 변화량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델타라는 말이 들어가면 변화량 그걸 나타낸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에 대한 식도 앞에 있는 이 식과 뒤에 있는 이 식 두 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 파란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사실은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됐어요? 다른 표현도 있는데 그 우선은 이 정도까지만 한번 살짝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지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시죠. 두 번째로는 순간 변화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순간 변화율에 대한 놈도 역시 용어가 많아요. 그러나 똑같은 내용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용어가 많다고 해서 혼란스럽지 않길 바랍니다. 역시 첫 번째 그래프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로 접근해서 그걸 이해한 다음에 다시 또 한번 해보죠. 뭐 어떤 그래프가 있대요. 이쯤 해볼까요? 이렇게 돼 있대요. 이 그래프가 y는 f의 x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대요. 이 정도 쓰죠 뭐.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점이 있답니다. 조금 집중하세요. 이게 x는 a라는 점인데 당연히 우리 아까 평균 변화율 내가 한 거 보니까 그걸 이용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x는 b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앞으로 좀 당길게요. 다시 한 이쯤 합시다. 눈에 좀 잘 보이도록. 이게 x는 a라는 점인데요. 여기 두 점을 연결하면 평균 변화, 이게 좀 휘었네요. 됐어요? 평균 변화율 이렇게 해서, 아이고, 그림을 좀 공들여서 그려줘야죠. 그렇죠? 잘 이해하라고. 됐어요? 자, 그러면 우선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면 이게 무슨 변화율이 되는 거지? 평균 변화율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되는 건데요. 이 B점을요, 조금 더 앞으로 당겨봐요. B점이 이동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B점이 한 이쯤 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 돼요. 됐어요?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한 번 더 해보면 B점이 조금 더 앞으로 갔대요. 이렇게. 뭐 이쯤 할까요? 중위에서 빨간색은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대요. 얘도 B점이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했대요. 그러면 역시 평균 변화율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놈이 퉁퉁퉁퉁퉁퉁 되면서 이 B가 어디에 계속 가까이 가면 A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각도가 두두두두두 해가지고 어느 순간 이 A라는 점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완전히 똑같아지는 바로 그 순간이 생겨요. 이렇게. 됐어요? 바로 이 A라는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아지는 바로 그 순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순간 변화율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접선의 기울기를 아는 것은 그래프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프 분석의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게 도입됐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리미트 B가 어디로 갈 때? A로 갈 때.
그렇잖아요? B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A로 지금 계속 한없이 가까이 가는데 도달할 수 없는 상태. 그렇잖아요? 그리고 확인해 보면 이게 B-A 분의 F의 B의 마이너스 F의 A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B가 A로 이렇게 가면 그래프가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딱 해서 어느 순간 접선의 기울기하고 딱 만날 테니까 그걸 찾아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식이 번거롭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서 정확하게 말하면 용어를 완전히 다르게 쓴 건데요. 확인해 보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뭐라고 그랬지? 델타 x 이렇게 했었잖아요.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의 변화량 있잖아요. y의 변화량을 뭐라고 한다고? 이만큼 해서 뭐 이만큼 해서 이놈을 살펴보면 얘가 델타 y입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얘를 다르게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단 말이죠.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확인해보면 델타 x분의 델타 y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표현인 거죠 뭐. b가 a로 가 델타 x가 0으로 가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해됐어요? 델타 x가 0으로 가 이게 점점 줄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 식을 다르게 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생겨요. 이번에는 사실은 델타는요 물리학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h로 바꿔보잖아요. 이렇게 사이의 간격 h 이렇게 해서 이제 바꿔서 처리할 수 있어요. 사이 간격 거리를 델타가 아니고 h라고 이렇게 한다면 이제 싹 바뀌는데 리미트 h가 0으로 간대요. 그 델타 x가 0으로 간대요. 그리고 h는 이 사이의 거리인 거니까 b-a를 h라고 바꿀 수 있어요. 한 번 더. b-a의 사이의 거리를 h라고 바꿀 수 있으니까 b-a가 h가 돼요. 그리고 함수 좌표를 보면 이게 b인데 b 자리에 이 지점의 좌표가요. a에서부터 얼마큼 더 간 거지? h만큼 더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b의 좌표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 플러스 h 이렇게. a에서 h만큼 같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에요.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a 플러스 h를 함수 값으로 삼는 고놈의 좌표에서 마이너스 f의 a가 됩니다. 이러면 이 표현이랑 이 표현이랑 완전히 어떤 표현인 거고 같은 표현인 거고 이 표현이랑 이 표현이랑 완전히 어떤 표현인 거지? 같은 표현인데 말만 살짝 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쫄지 말고 어찌됐건 얘를 이렇게 두두두두두 보내면 이쪽에서 만나겠지 뭐 어딘가 접선의 기울기하고 똑같아지는 바로 그 지점이 있겠지 뭐 걔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표현 방법이 많아서 그런 거지 이야기하고 싶은 그림은 딱 이거 하나인 거예요. 다른 게 전혀 없다고. 알겠죠? 딱 하나예요. 다른 게 전혀 없이 요 놈만 계속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권장하기는 이 그래프를 좀 형상화해서 머릿속에 딱 박아 놓으세요.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어려운 그래프는 아니잖아요. 쉬운 그래프예요. 생각보다. 그냥 하나 쭉 해서 평균 변화에 두두두두두 해서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하고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해서 요게 우리한테 필요한 미분의 단거지요. 뭐. 됐어요? 그래서 미분 계수의 정의를 이제 좀 정리했는데 여기 순간 변화율을 썼잖아. 맞아요. 그 순간 변화율을 다른 말로 이렇게 해요. 조금 더 편리하게 이런 말로 써요. 순간 변화율을 미분, 얘 먼저 하죠. 미분 계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됐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얘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x는 a에서 뭐가 되는 거지? 접선의 기울기. 뭐라고요?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됐어요? 그래서 요 정도만 기억해 두고 있으면 얘는 식으로 표현한 거, 얘는 뭐로 표현한 거? 그래프로 표현한 거. 이렇게 우리가 싹 다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매번 이렇게 쓰는 게 또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수학은 원래 계속 이렇게 압축하는 거예요. 새로운 기호를 하나 만들어내요. 그래서 F'의 A입니다.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식하고요. 이 표현하고 완전히 어떤 표현이라고?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니 선생님 표현이 다른데? 아니라니까요. 얘를 앞으로 어떻게 표현하자? 이렇게 표현합시다. 이렇게 약속한 거니까 이건 우리가 받아들여 줘야 되는 거죠. 선생님 이상한데? 예를 들면 비교 한번 해보세요. 완전 수준을 더 다운시켜? 구구단으로 갈까요?
3 곱하기 3 곱하기 얘를 3 더하기로 할까? 좋아요.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얘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표현하기로 한 거지? 3 곱하기 3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자? 깔끔하게 이렇게 표현하자. 이 긴 표현, 얘 표현, 얘 표현, 몽차장다. 이 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자 하는 거니까 이건 우리끼리 한 약속인 거니까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아, 그렇잖아요? 그래요. 한번 보시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미분 계수가 뭐니? 라고 딱 물어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깔끔하게 뭐 빨간색으로 할까요? 좋아요. 평균 변화율의 무슨 값? 극한 값이다.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분 계수의 정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미분 계수의 정의는 사실상 식으로 하는 거네.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프로 같이 쓰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번 지우고 또 정리해 볼게요. 한번 보시죠. 자, 지워봅니다. 그리고 문제 풀 때 식과 그래프를 같이 쓰셔야 돼요, 이제. 항상 식을 보면 그래프가 떠오르고 그래프를 보면 식이 떠오르고 그렇게 해서 두 개를 꼭 좀 확인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정리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도 마저 지우고 좀 깨끗이 지울게요. 칠판이 깨끗하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아니에요? 너는 선생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자, 보시죠.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 거 이래요. 첫 번째, 미분 계수의 정의인데 미분 계수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순간 변화율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미분 계수의 정의나 순간 변화율의 정의나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평균, 한 번 더 쓰세요. 평균 변화율의 뭐에 해당한다고? 극한 값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를 했고요. 얘를 표현할 때 이렇게 쓸까? 좋아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식으로. 어떻게 한다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리미트 b가 a로 갈 때 b-a분의 f의 b의 마이너스 f의 a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표현이 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프를 연상해 보세요. 사이 간격을 뭐라고 해? 사이 간격을 뭐라고 그래? h라고 그래. 그래서 리미트 h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h분의 위에 올라가기를 f의 a 플러스 h의 마이너스 f의 뭐가 됩니다? a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표현해도 똑같아요. b 자리에 뭘 넣은 거지? a 플러스 h를 넣었어요. b 마이너스 a 전체를 h로 넣었어요. 됐어요? 그냥 하면 헷갈리니까 꼭 그래프를 머릿속에 연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얘를 또 다르게 표현하기를 리미트 어떻게 표현하죠?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됐어요? 그리고 나는 가능하면 이 표현이나 이 표현이나 이 표현이 몽차장 같은 표현인 거니까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델타 x, 델타 y. 됐어요? 델타 x, 델타 y. 내 입에 편해서 그래요. 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델타 x, x 값의 변화량, 델타 y, y 값의 변화량, 그리고 분모가 0으로 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다시 한번. 델타 x, x 값의 변화량, 델타 y, y 값의 변화량, 델타 x가 0으로 가, x 값의 변화량이 점점 줄어들어. 또는 분모가 0으로 가는 극한값. 이렇게 생각하셔서 머릿속에 좀 기억해 놓으시면 충분히 돼요. 식으로 했으니까 두 번째 그래프로 합시다.
얘를 보고 그래프가 떠올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봐요. 선생님 아까 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해봐요.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대요. 한 번 더 머릿속에 제발 박아 놓으라고 이렇게. 그럼 얘가 A야. 한 번 더 그려봐요. B야.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이 돼야 돼요.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얘가 평균 변화율인데 B가 어디로 가? B가 A로 가. B가 이쯤까지 왔대요.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맞아요. 그리고 B가 A에 한없이 가까이 간대요. 그러면 어느 순간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 그래프의 의미는 이래요. X는 A에서 뭐 한다고요? 접선의 기울기. 됐어요?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짝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는 평균 변화율의 무슨 값인 거지? 극한값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극한값인 거니까 우선 첫 번째로 극한값이 수렴해야 돼요? 발산해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수렴해야 돼요? 발산해야 돼요? 당연히 수렴해야죠. 그렇죠? 수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좌극한과 우극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극한값인 거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있어요. 됐어요? 좌극한과 뭐가 있다고? 우극한이 존재한다고. 그 다음에는 그거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자, 지웁니다. 그리고 이게 미분이 어디서 쓰이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우선 정의한 다음에요. 어디다 쓰이는지는 내가 요거 개념 설명 다 되면 살짝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시죠. 좀 깨끗이 지울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 됐어요. 깨끗한 칠판 샥샥샥. 자, 세 번째 가시죠. 미분 가능성인데 미분 가능성이라고 하면 당연히 미분 개수가 뭐 할 때만 존재할 때만 됐어요. 그렇죠? 미분 개수가 존재한단 말은 미분 개수의 정의가 뭐지? 미분 개수의 정의는 평균 빨리 해봐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극한값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해됐어요? 극한값이 존재하는지를 한번 살펴봐서 싹 다 하나하나씩 한번 확인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역시 동일하게 첫 번째 그래프로 먼저 좀 접근해 봅시다. 이 미분하고 적분쯤 오면요 이제 식보다는 그래프 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래프가 좀 정확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식으로 다시 넘어오는데 그래도 우선순위는 그래프에 있어요. 식을 보면 그래프로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은 미분과 적분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교과서가 요구하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그래프로 접근해 보죠. 그래프 봤더니 됐어요? 자, 그래프로 접근한다는 얘기는 우리 앞에 그래프 그랬던 것만 살짝 다시 한번 봐요. 만약에 그래프 중에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우리 극한할 때 했던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대요. 그리고 함수값이 여기에 있대요. 이러면 우리는 여기서는 미분계수가 존재해요. 왜요? 왼쪽에서든 오른쪽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할 테니까. 여기도 존재해요. 이게 x가 a일 때, 얘도 x가 몇일 때? a일 때. 얘도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니까. 근데 만약에 알겠죠?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라고 일컬어지는 왼쪽에서는 접선과 오른쪽에서는 접선이 여기서 만나질 않아요. 점이 여긴 거니까 도대체 이 점에서 기울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불꽃놀이 같은데? 풍, 샥. 오바라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미분계수가
존재하질 않아요. 바로 이 A라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래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이거죠. 반드시 뭐여야 된다고? 미분 가능하려면 연속이어야 돼요. 됐어요? 연속이어야 돼요. 그럼 연속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요. 그래서 연속은 연속인데 그래프 중에 이렇게 돼 있는 놈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놈.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이 x는 a라는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존재해요. 됐어요? 이해됐어요? 아, 불연속이라고 썼어야 되는데 얘는 미안합니다. 다시 할게요. 그래서 불연속 좋아요. 불연속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연속에서만 된다. 이거는 그래프상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됐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두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미분 가능이려면 반드시 항상 뭐 해야 된다? 연속이다. 이게 참인명제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미분 가능은 항상 연속이 되는 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왜요? 불연속이란 지점, 물론 여기선 되지요. 그런데 이 A라는 지점에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미분이 다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됐잖아요. 내 말이 맞죠? 그렇죠? 그러면 연속이면 다 미분 가능이냐? 우리가 명제할 때도 했었어요.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가 영명제도 참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논리 과정을 내 마음대로 막 변형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당연히 원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는 참인 거니까 그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그래프를 봐요. 그러면 연속은 연속인데 조금 지우죠. 연속은 연속인데 그래프 중에서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얘가 그래프가 예를 들면 이렇게 올라간대요. 그리고 이 지점인데 여기서 또 이렇게 되는 이런 그래프가 있대요. 됐어요? 이런 그래프가 있대요. 그럼 얘는 연속이긴 한데 왜 안 되냐면 이 지점에 x는 a라는 지점을 보잖아요. 됐어요? 이 지점을 보면 왼쪽에서 오는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살펴봐요. 그럼 왼쪽에서 오는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지금 이쪽으로 점점 이렇게 되겠다는 거 이해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쯤 왼쪽에서 오는 이쯤 하면 위로 폭발해 버려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오는 이 접선의 기울기도 한번 봐요. 오른쪽에 점점 가까워진대요. 그럼 이놈도 지금 이렇게 두두두두두 가고 있고 이놈도 이쪽에서 이쪽으로 두두두두 이렇게 가고 있고 그러니까 가운데 이 지점에서는 기울기가 위로 확 폭발해 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위로 확 폭발하니까 결국 이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무한대로 발산해 버리잖아요. 이렇게 발산해 버리니까. 그래서 디귿 연속이긴 연속인데 발산하면 이놈은 정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극한값인 거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도 극한값이에요. 무슨 변화율이 극한값이라고? 평균 변화율이 극한값인 거니까 극한값이 수렴할 때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폭발적으로 발산하니까 발산할 때는 또 안 되잖아요. 그럼 이놈만 되느냐? 또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이번엔 그래프 중에 이렇게 돼 있대요. 아래로 내려왔다가 여기서 팍 꺾이는 이런 그래프가 있대요. 만약에 이게 조금 보기 좀 그러면 좀 더 쉬운 걸로 눈에 좀 보기 편한 걸로 해볼게요. 우리 절대값 그래프 기억나세요? 절대값 그래프 아래쪽 접어서 올린 그 그래프? 그러니까 그걸 살짝 좀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됐어요?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러고 나서 이 x는 a라는 지점에서 내가 화면이 좀 사라져요. 이제 집중하셔야 돼요. 이 지점이 x는 a라는 지점인데 왼쪽에서 오는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란색이. 됐어요? 이렇게 음수가 돼요.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서 오는 걸 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라고요? 접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얘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잖아요? 잘 안 보이는 친구가 있으면 얘를 그래프를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줄 테니까 우선 확인하기를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여기서는 이쪽으로 나오는 게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된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얘도 역시 리을 봤더니 연속은 연속인데 이렇게 뾰족한 점에서는 왼쪽에서 오는 접선의 기울기, 오른쪽에서 오는 접선의 기울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왼쪽에서 오는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좌미분계수라고 하고요. 오른쪽에서 오는 접선의 기울기를 우미분계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래프를 보고 있으니까 이런 걸 뾰족한 점이다 그래서 교과상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진 않은데 그냥 이름을 붙여줍시다. 뾰족한 점, 첨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연속이지만 첨점인 경우에는 또 안 된단 말이죠. 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연속이면 항상 미분 가능이냐? 그럼 얘는 또 아닌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그래프로 미분 가능이면 항상 연속인데 그럼 연속이라고 해서 항상 미분 가능은 아닌 거죠. 얘하고 얘가 있기 때문에 얘는 발산하니까 아예 극한값이 존재하질 않아. 얘는 좌우의 극한값이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달라.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두 개 확인 잘 한번 해보시죠. 보시죠. 자, 그래프로 했으니까 이번엔 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좀 지워요. 식으로가 사실은 더 심플해요. 두 번째. 식으로. 됐어요? 그럼 해보죠. 어떻게 한다고요? 왼쪽에서는 미분계수. 리미트 h가 0에 왼쪽에서 올 때 h를 주로 많이 써요. h분의 f에 불러봐요. a 플러스 h. a에서부터 h만큼 더 갔어. 마이너스 f에 a 이렇게. 됐어요? 요 놈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0의 오른쪽에서 올 때 h분의 위에 올라가기를 f에 a 플러스 h에 마이너스 f에 a입니다. 이 두 놈이 같아야지만 돼요. 됐어요? 같아야지만 돼요. 그리고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왼쪽에서 옵니다. 그래서 좌미분 계수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죠? 우미분 계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놈이 같을 때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f'의 a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얘가 반드시 우리가 방금 전에 정리했던 그거 있잖아요. 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반드시 함수 fx는 어디서? x는 a에서 뭐여야 된다고요? 연속이어야 돼요. 됐어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고요. 연속하면 뭔가 또 떠오르지 않아요? 연속하면 또 뭐가 떠올라야 되지? 불러봐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거예요. 됐어요? 그렇죠? 다시 불연속일 때는 극한값은 함수값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아니면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나 연속이게 되면 항상 옆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극한 값은 무슨 값이 같다고? 함수값이 같습니다. 이렇게 fx에서.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그래프도 한번 해봤고 식도 한번 해봤는데 우리 그래프 살짝 한 번만 더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먼저 보시죠. 됐어요? 자, 지웁니다. 그러니까 미분 안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고 연속성이 다 그 안에 다 같이 들어가져 있어요. 세 번째. 하나 비교 하나 해놓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아까 한 번 더 설명한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래프로 좀 잘 안 보일까봐 높아짐에 한 번 더 살짝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2차 함수 중에 절대값 그래프 있잖아요. 이렇게 아래쪽을 접어 올린 놈 있잖아요. 그렇죠? 첨점이 두 군데여서 설명하기 좋아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원래 2차니까 당연히 대칭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접선의, 여기만 보세요. 이 지점의 접선의 기울기 사실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얘는 원래 아래쪽을 접어 올렸으니까, 보고 있어요? 아래쪽을 접어 올렸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된 거지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 여기서는 반대편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다시 한번 보면 이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얘가 양수. 파란색으로 할까요? 그냥 해요. 받아들여줘요. 그 다음 얘가 또 뭐 음수. 그런 거니까 첨점에서는 당연히 필연적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비교 하나 해보시면요. 2차 절대값 1차 절대값도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럼 이 지점이 A래요. 여기 이거 표시 안 했나?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뭐 A-라고 하죠. 뭐. 그래서 A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다르고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다르고 A-에서도 달라요. 얘를 보면 애들이 이거 조금 헷갈려하는 애들이 있던데, 먼저 이 점에서 접선은 이 직선이 돼요. 이 점에서도 접선은 이 직선이 돼요. 이 점에서도 접선은 이 직선이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 왜 딱 접하는 기울기인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음수가 되는 거고요.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얘가 돼요.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얘가 돼요.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도 얘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지점에서는 역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서로 다른 거죠. 이럴 때는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서로 다른 값을 가지는 것은 수학에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발산하는 이런 거 말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두 개를 잘 비교해 보시면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미분 가능성까지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거는 어디까지나 참고예요. 미분을 좀 가깝게 느끼라고 미분의 뭐라고 할까? 사용이라고 할까? 그치? 요거 그냥 참고예요. 애들이 하도 헷갈려해서 도대체 미분을 이렇게 배웠는데 어디다 쓸지를 확인을 좀 시켜보려고 해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보시죠. 먼저 자동차 중에 요즘 나오는 자동차들의 기능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또는 뭐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 제조사마다 말을 조금 달리하고 있던데, 아무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또는 뭐 반자율 주행 뭐 1단계, 2단계 뭐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우선 확인하셔야 될 것은 크루즈 컨트롤 있잖아요. 얘는 동일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사실 이미 1차 세계대전 전에 개발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따지자면 비행기 구름이 이렇게 있으면요, 어디 위로 올라가면 안정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날씨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비행기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너무 평면이야? 뭐 어떡합니까? 그림 실력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이건 뭐냐고? 프로펠러. 됐어요? 뭐 여기 뒤에 뭐 이런 놈? 이 정도면 되겠어요? 됐어요? 이렇게 창피해. 비행기가 여기 엔진에 이렇게 있는데, 이 엔진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요. 선생님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잠깐 기다려봐요. 좀 도움이 좀 되라고. 그래서 엔진에 물론 실린더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나 그냥 압축해서 그냥 그려봐요. 내가 뭐 미술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엔진에 여기 좀 넓혀요. 힘들어라. 여기 엔진에 들어가는
연료의 양을 조절해서 엔진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자동차의 엑셀과 브레이크, 엑셀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뚝 누르면 안에 들어가는 연료의 양을 조절하거나 또는 공기의 양을 조절해서 안에 폭발력을 더 많이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막혀 있으면은 당연히 연료가 안 들어가니까 엔진이 안 도는 거죠. 뭐. 그러니까 얘를 살짝 요 정도까지만 일정하게만 열어놓게 하면 돼요. 그럼 연료 들어가는 양이 어떨까요? 일정하겠죠? 그럼 이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게 일정하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 엔진에 이렇게 스로틀 밸브라고 하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요게 이렇게 싹 열리는 그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스위치를 하나 만들면 돼요. 까다로운 건 아니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얘가 살짝 이렇게 고정되게 만들고요. 그리고 비행기 조정대는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 나오잖아요. 끈 같은 거로 묶어 놓기도 하고 그래서 꼭 만들기만 뭐라고 할까요? 고정되도록 만들기만 하면 비행기는 계속 똑같은 속도로 계속 갈 수 있어요. 당연히 지구를 빙글빙글 이제 도는 거죠. 연료가 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크루즈 컨트롤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에도 자동차 안에 엔진도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옛날 BMW 이런 데는 비행기 엔진 만드는 그런 회사였대요. 역사를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아닐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러니까 자동차 엔진이나 비행기 엔진이 아주 유사한 거죠. 물론 탱크 엔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생각에. 근데 얘는 원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도요, 앞에 차가 없는 그런 도로에서는 이렇게 만들면 계속 동일한 예를 들면 100km/h의 속도로 계속 똑같이 갈 수 있었어요. 그건 문제가 될 건 아닌데 자동차는 앞에 차가 있기도 하고 비행기는 하늘에 뭐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러니까 얘로 가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요즘 나오는 스마트 크루즈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스마트 똑똑한가 봐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앞에 자동차가 있으면요, 뒤에 자동차가 오다가 이 센서를 가지고 이 자동차의 거리를 측정해요. 그래서 거리가 가까웠다고 느껴지면 알아서 그 엔진 안에 있는 밸브를 조금씩 닫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근데 이 자동차가 이쯤 가서 멀어졌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센서가 멀어졌다고 딱 판단하면 그 밸브를 어떻게 하는 거죠? 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자동차가 앞에 뭐가 있으면 천천히 가고, 물론 센서가 예민해야죠. 앞에 이 차가 멀어지면 따라서 속도를 더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장치를 고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중요한 것이 이 앞에 센서가 앞에 있는 자동차와의 거리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얘가 거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속도 내 맘대로 막 했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게 속도가 아니어도 밸브 뭐라고 할까요? 밸브 오픈 정도? 멋있겠어? 이렇게? 오픈 열렸다 그 뜻이. 너무 저렴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예를 들어 거리가 조금 가까워졌대요. 그럼 각도를 이만큼만 열어라. 거리가 좀 멀어졌대요. 그럼 각도를 조금 더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라. 이렇게 하면 연료 들어가는 양이 일로 들어가는 양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조금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접선의 기울기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각각의 순간마다 다 구할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어떤 변화량을 그 순간순간에다가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분이 잘 되면 이런 일들을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거니까 자율주행의 기본 베이스에 미분이 깔려 있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선생님 그거 문과잖아요. 좋아요. 이과자 미안합니다. 이거 선생님 기계니까 나는 몰라. 나는 문과가 더 좋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경제 있잖아요. 선생님 갑자기 웬 경제? 예를 들어보죠. 그냥 참고예요, 여러분. 미분을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가깝게 느끼라고 하는 거죠. 역시 그래프가 좀 필요한데, 선생님 나는 경제라니까. 경제도 그래프 필요하죠.
뭐냐고요? 얘가 뭐라고 할까요? 기간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얘가 스마트폰 판매량 뭐 이런 거 할까요? 뭐 판매량? 내 마음대로 막 했어요? 그러면 어떤 특정 기간에 따라서 막 점 찍어서 표시할 수 있잖아요. 3월에 몇 개, 4월에 몇 개, 뭐 말하고 싶은지 이해되죠? 그래서 그래프로 확인해 보면 뭐 이런 그래프가 된대요. 뭐 이런 그래프가 된대요.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럼 이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얘를 그래프로, 너무 난리쳤다. 그죠? 좀 너무 했잖아. 그죠? 그래서 뭐 그래프가 뭐 이렇게 돼 있대요. 그리고 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함수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간하고 판매량 이렇게 점 찍어가지고 함수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물론 규칙성을 찾는 건 조금 까다롭겠죠. 그래서 막 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현 시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현 시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앞으로 스마트폰 판매량이 더 늘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 딱 봐도 양수인데 아니죠. 혹시 알아요? 그래프를 해봤더니 얘가 여기서 훅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훅 떨어지면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라고 판단이 되잖아요. 그럼 지금 얘는 하향 곡선, 즉 판매량이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만약에 얘가 살짝 이렇게 돼 있다면 조금 둔하게 떨어지겠구나. 만약에 얘가 이렇게 막 급격하게 올라가면 어우 더 많이 팔리겠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주로 나가는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가 뭐 비행기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그 안에 하다못해 무빙 워크 있잖아요. 무빙 워크도 우리가 가까이 가면 속도가 좀 빨라졌다가 뒤로 물러서면 잠깐 또 멈췄다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세히 뜯어보면 그 안에 다 미분이 들어 있답니다. 됐어요? 그래서 미분을 조금 가깝게 느끼라고 오늘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배웠던 거 한 번 더 정리해보죠. 첫 번째, 평균 변화를 정리했어요. 알고 보면 두 점의 기울기랍니다. 두 번째 뭐 했었죠? 접선의 기울기, 즉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의 정의를 좀 설명을 했었어요.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로 그러면 미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했더니 반드시 뭐 해야 됐지? 연속이어야 됐어요. 근데 연속이면 다 미분일까를 생각해서 처리해 봤더니 안 되는 점이 있었어요. 아예 기울기가 무한대로 폭발해버린 거라 아니면 첨점이 돼서 그 점에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서로 다를 때 그때는 미분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미분 가능이면 연속인데 연속이라고 해서 항상 미분 가능은 아니더라. 이렇게 명제까지 하나 설정을 좀 해봤습니다. 좋아요. 수고 많이 했어요. 미분계수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가능하면 식으로 그래프로 두 개가 다 반드시 내 뭐라고 할까요? 언어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정도의 레벨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네, 고생했습니다.